안녕하세요. 우리 경제의 큰 그림을 짚어보는 주간 전망대 한상환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계속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연초에 1930선까지 밀렸다가 지금 뭐 조금씩은 올라가곤 있습니다만 여전히 2000선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배경에는 외국인 매도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 계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도대체 우리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사던 주식을 왜 다 팔기 시작을 했느냐? 정말 우리 주식시장을 안 좋게 보고 있는 건지, 또 우리 주식시장에서 판 돈이 어느 나라로 흘러가고 있는 건지, 또 이게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송경희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초부터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엄청 팔고 있죠. 매도세가 굉장히 심한데 물론 뭐 연초부터뿐만이 아니라 작년 말부터 계속되는데 어쨌든 올 연초에 보면 1930 빠졌다가 뭐 슬금슬금 요즘 좀 오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힘은 못 쓰고 있는데 자, 뭐 외국인들이 지금 얼마나 팔고 있는지 한번 그것부터 한번 점검을 하고 넘어가죠. 그 1월 달부터 들어서 1월 초부터 15일 날까지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그 주식은 한 현물을 4,600억 가량 팔았고 그다음에 현물 채권 한 7,400억 가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들이 주식을 월 평균 1조 7천억 원 정도 팔았었고 그리고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는 채권을 주로 팔아서 채권을 월 평균 한 2조 원씩 매도했고 그 영향이 국내 시장에 그 상당했음을 고려해 볼 때 지금 그 연초의 매도세도 적지 않은 규모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뭐 선물 시장을 살펴보자면 그다음 외국인들이 코스피 선물도 팔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선물도 팔고 있습니다. 다만 국채 선물은 좀 그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기준금리 인상이요. 그건 좀 이따가 얘기를. 근데 좀 튀었네요. 이어서 가고요. 제가 그걸 지금 그러자도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어서 이따가 한번 뭐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자금 이탈이 지금 우리만 나타나는 건 아니죠. 신흥국은 대체로 다 자금 이탈을 하고 뭐 그레이 로테이션이라 그러나요? 신흥국에서 팔고 일본이나 미국이나 뭐 이런 유럽 같은 선진국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럼 한번 좀 우리가 더 심한 건가요? 아니면 신흥국이 전반적으로 다 그런 건가요? 신흥국에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투자자금 이탈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조금 더 유독 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지난해 11월부터였는데요. 그때부터 신흥국 전반에서 그 주식형 펀드나 뭐 채권형 펀드 공통적으로 자금 이탈이 나타났지만 그 국가별 뭐 거래소의 매매 현황 같은 걸 들여다보면 특히 우리나라에서 좀 많은 돈이 그 유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뭐 인도나 대만 같은 곳에서는 주식시장으로 외국인 그 투자 자금이 계속 유입되는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유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지금 특별하게 나쁘게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외국인들이 그거보다는 그동안 포트폴리오가 우리나라에 좀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 들어왔던 거를 좀 조정하는 차원인가요? 어느 쪽인가요, 지금? 저는 후자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례로 그 HSBC에서 최근에 한국 증시에 대한 그 투자 의견을 그 중립으로, 그러니까 원래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조정한 것이 그 사람들의 그 주목을 끌기도 했는데 그 경우에서도 HSBC가 뭐 한국의 거시경제나 뭐 경제 여건이 나쁘다고 얘기하지는 않았고 경제 여건은 양호하지만 그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그리고 그 최근에 외국인 매수 자금이 많이 유입된 것을 고려해보면 그 양호한 경제 상황이 충분히 반영이 돼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자 쪽이다. 근데 사실은 우리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 뭐냐면 우리 우리 경제 성장률 자체가 올해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이죠. 작년에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만 4, 4분기부터 조금씩 돌아서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올해 2014년 성장률은 뭐 그래도 3%대 중후반 뭐 이 정도까지는 갈 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정도 성장률이면 뭐 그래도 좀 펀더멘털은 양호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하나 들거든요. 뭐 그 부분이라고 치면 우리 외국인들의 매도세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이렇게까지 거세게 매도세를 보이는 게 맞는 것인지
뭐 좀 의문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비슷한 내용을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펀더멘탈이 양호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는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미 다 반영이 됐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외국인들이 전체 신흥국에 대한 투자 자금 비중을 늘리지는 않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작년 한 5월쯤에 미국이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부터 계속 나타난 추세였는데요. 그때부터 신흥국에서는 계속 투자 자금 유출 추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었는데 우리만 조금 더 들어왔죠. 예, 우리만 좀 특별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신흥국에 대한 투자 자금이라는 파이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만의 비중을 그렇게 늘리는 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그게 좀 과다하게 비중이 찼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줄이는 상황에 빼내는 상황이다. 그렇게 처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한 가지 더 이제 그쪽 가기 전에 우리 그 채권 시장. 그 채권 시장도 한번 또 그래도 주식 시장만 짚고 갈 수는 없으니까 채권 시장 같이 짚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난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우리 한국은행이 그 1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금융시장에 굉장히 충격이 왔었죠. 뭐 환율도 충격이 있었고 국채 시장에서도 일시적으로 좀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근데 사실 결국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는 안 했단 말이죠. 금리 인하 안 했는데 이 골드만삭스에서 그 금리 인하를 주장을 해야 될 정도로 우리 지금 그 경기나 이런 금융시장 자체가 취약한가요? 근데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의 그 경제나 금융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골드만삭스의 전망만을 가지고 그 우리 경제가 그렇게 취약하다고 보는 거는 좀 약간 무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골드만삭스가 한 번에 금리 인하를 전망하기는 했지만 골드만삭스 자체가 금리 인하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말에는 금리가 다시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 그리고 내년에는 또 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거 자체가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의 경기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그런 방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골드만삭스가 금리 인하를 전망했던 근거가 그 경기 전망이 뭐 한국은행보다 뭐 덜 낙관적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물가 상승률이 지금 낮은 수준이고 그리고 정부가 지금 재정 부양 여력이 낮은 가운데 한국은행이 추가적으로 재정 부양을 해야 되고 한국은행도 부양적인 경기 기조를 부양적인 그 통화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다는 뭐 이런 것들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꼭 경기 전망에 근거해서만 금리 인하를 전망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골드만삭스의 금리 인하 전망을 그러니까 그 우리 경제가 지금 금리 인하가 당장 필요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취약하다 뭐 이렇게 보는 건 조금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그 송 연구원께서 그 말씀해 주신 걸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좋다, 나쁘지 않다. 다만 우리 그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작년에 과매수 국면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포트폴리오를 줄이고 있는 거다. 그리고 선진국 경기가 작년까지 굉장히 다 암울하고 침체였었는데 미국이 좀 좋아지는 거로 돌아서고 유럽도 좀 살아날 것 같고 일본도 뭐 아베노믹스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아시아 신흥국 시장보다는 선진국 시장의 매력이 좀 더 부각이 된 상태다. 뭐 이런 걸로 지금 정리를 하면 맞겠죠? 그렇게 볼 때에 그러면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매도 국면을 몇 개월째 매도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매도 국면 이어가고 있는 게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일단 지금 매도 국면의 가장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 선진국과 신흥국에 대한 그 상대적인 경기 전망에서 신흥국의 경기 전망이 더 안 좋기 때문이고 우리나라의 비중이 과도하기 그러니까 그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우리나라 그 주식의 비중이 과도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해소될 때까지는 매도 국면이 그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두 가지의 변동이 있다면 다시 매수로 돌아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시점이 예를 들어서 이제 당장 내일 당장일 수도 있고 뭐 한
올해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셔야 저도 사실 지금 주식에서 마이너스가 많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수익률이. 저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뭐 이걸 보시는 분들도 그럴 거고 언제 정도까지 우리 주식시장이 이렇게 외국인들이 좀 셀 포지션을 갖고 갈 것 같은지 뭐 이런 개념은 뭐 좀 그런 거를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은데. 일단 이런 경기 전망이나 아니면 네. 그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가 어느 정도 그 규모를 이루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약간 상반기 내내는 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상반기 정도는. 예. 하반기가 되면 좀 사드릴까요? 아니면 하반기에는 그냥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그냥 지지부진하게 샀다 팔았다는 정도가 될까요? 근데 하반기에도 꼭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게, 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이제 앞두고 있고, 네. 이제 금리 인상이 어느 시점에서부턴가는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물론 하반기에 가서 전체적인 경제 전망이나 시장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하반기에도 꼭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도 긍정적이진 않다. 예. 자, 그럼 올해 내내 이제 외국인들이 이거를 전반적으로 우리 주식을 예. 그렇게 별로 그 선호하지 않는 예. 그런 상태가 되면 예. 이제 내년 정도 되면 그래도 좀 좋아질까요? 내년 정도요? 언젠가는 좀 좋아지는 날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예,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은 우리가 나쁘지 않은데 비중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매도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니 이 매도가 다 끝나고 나면 좀 좋아지는 그런 예. 상태도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매매라는 게 계속 매도 일변도로만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젠가 이렇게 좋아지는 국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언제라고 딱 이렇게 찝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 네. 그러니까 뭐 좋아질 만한 그런 모멘텀은 몇 가지에서 이렇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네. 그럼 몇 가지 모멘텀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이렇게 빛을 발했던 게 네. 신흥국 중에서 가장 선진국다운 그런 경제라는 거 그리고 네, 가장 그렇죠. 펀더멘털이 양호하다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 경제가 빛을 발했는데 네. 신흥국 일부 국가에서 좀 금융자산 가격 하락 같은 게 다시 뭐 본격화된다면 그게 우리나라가 뭐 다시 빛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예. 네, 알겠습니다. 손경영 의원님 오늘 말씀 아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주식시장의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좀 아까 정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좋은데 선진국이 상대적으로 더 매력도가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 또 작년 한 가을 정도까지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과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해야 될 필요가 생겼다는 점, 이런 것들이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지금 외국인 매도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외국인 매도세가 진정은 될지라도 올해 중으로 크게 다시 매수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시아 신흥국들이 좀 문제가 생긴다거나 좀 다른 여러 가지 우리 증시가 또 매력이 재부각되는 그런 이유들이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빠른 시일 내에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시고, 그래서 올 한 해 특히나 상반기 중으로는 우리 주식시장이 좀 외국인들에 의해서 다시 상승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투자 판단에 참고를 하시고 올 한 해를 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